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막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길이 열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와 같은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과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코 삶을 무겁게만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삶의 가장 단순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 전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던 강진의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터득했던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 한 통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진달래가 피었구나.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 분홍빛이 돋아나니 이 늙은이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하게 우려낸 차 한 잔에 시를 읊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예쁜 소라 껍질을 주우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이강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생토록 갖고 싶었던 여유를 얻었네.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얻는 날이면 하루가 그리 기쁠 수가 없다네.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의 세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즐겁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4살의 이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혈당을 잽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걸음수 측정 앱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체크합니다. 점심 후에는 며느리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쓰느라 30분을 훌쩍 보냅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나라 경제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뭔가 계속 신경 쓸 일이 끊임없이 생겨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 신경 쓰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줄어드는 저축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다 큰 자녀의 결혼과 취업 걱정은 물론 손주의 교육비 걱정까지 떠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복잡함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에는 출세와 명예에 목을 맸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오직 승진에만 신경 썼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밤낮 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상한 몸과 무거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심경미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일이 꼬인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복잡한 생각은 왜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우선, 몸을 해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에도 독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의 끝에는 우울감과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간병사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은 표정도 늘 어둡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반면에 마음이 편한 분들은 90이 넘어도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다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 가벼운 마음이 긴 생명을 준다. 복잡한 생각은 사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할 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고 그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거대한 삶을 지탱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다산의 지혜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즐거움은 결코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큰 집도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늘일까? 날씨가 맑으면 하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며 산책을 나갔고, 비가 오면 하늘이 나에게 독서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웠다. 달팽이집만 한 크기인데 햇빛에 비치니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오늘 하루가 즐겁다. 차를 마시는 시간 또한 그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차가 아니라 동네에서 키운 소박한 차였지만 그는 그 차를 마시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잔의 차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모금에 1000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이 가난한 들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윤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에 물을 줍니다. 푸른 상추잎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나이에 뭘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상추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하고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죠. 인천에 사는 김말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적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일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마트에서 과일 세일을 했다든지, 손자가 전화를 했다든지,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았다든지, 그걸 찾아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은 아주 가끔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창밖에 푸른 하늘을 보는데 돈이 드는가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큰 돈이 필요한가요? 셋째,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작은 기쁨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법,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끝이 없는 소모일 뿐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
당신 곁에서 편안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정약용에게도 벼슬길에 있을 때는 수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인연보다 마음을 나누는 몇 명의 진짜 벗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소수의 사람들과는 세상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자였던 황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디란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런 관계 하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SNS 친구 목록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종 모임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등산 모임, 노래교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감과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임만 남기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미안하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만남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남긴 세 번째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셋째,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당신의 시간을 쓰십시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지루함과 권태감만 낳을 뿐입니다. 신일곱의 나이에 유배를 당했을 때 정약용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겼구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글쓰기였습니다. 벼슬살이에 쫓겨 제대로 쓰지 못했던 글들을 유배지에서 마음껏 썼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탄생했습니다. 둘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의학 공부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의학서를 탐독하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책꽂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작은 의자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좋아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뤄뒀던 일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배워가고 서툴게나마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그때가 진짜 늙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웃게 하십시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체질과 얼굴의 흉터까지도 농담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또 하나 늘었더구나. 이제 박고랑처럼 줄이 선명해졌어. 이런 얼굴로 어찌 임금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기는 유배지라 임금님이 안 계시니 괜찮단 것이지. 이런 유머와 웃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 또한 혹독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도 이 생선은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네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도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웃어도 좋고 오랜 친구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즐거움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어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냈으며 좋은 법과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길고 험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봅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았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200년 전 한 위대한 학자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조금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단순한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끝까지 즐겁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막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길이 열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와 같은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과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코 삶을 무겁게만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삶의 가장 단순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 전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던 강진의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터득했던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 한 통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진달래가 피었구나.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 분홍빛이 돋아나니 이 늙은이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하게 우려낸 차 한 잔에 시를 읊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예쁜 소라 껍질을 주우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이강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생토록 갖고 싶었던 여유를 얻었네.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얻는 날이면 하루가 그리 기쁠 수가 없다네.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의 세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즐겁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4살의 이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혈당을 잽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걸음수 측정 앱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체크합니다. 점심 후에는 며느리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쓰느라 30분을 훌쩍 보냅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나라 경제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뭔가 계속 신경 쓸 일이 끊임없이 생겨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 신경 쓰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줄어드는 저축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다 큰 자녀의 결혼과 취업 걱정은 물론 손주의 교육비 걱정까지 떠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복잡함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에는 출세와 명예에 목을 맸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오직 승진에만 신경 썼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밤낮 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상한 몸과 무거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심경미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일이 꼬인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복잡한 생각은 왜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우선 몸을 해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에도 독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의 끝에는 우울감과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간병사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은 표정도 늘 어둡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반면에 마음이 편한 분들은 90이 넘어도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다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 가벼운 마음이 긴 생명을 준다. 복잡한 생각은 사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할 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고 그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거대한 삶을 지탱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다산의 지혜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즐거움은 결코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큰 집도,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늘일까? 날씨가 맑으면 하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며 산책을 나갔고, 비가 오면 하늘이 나에게 독서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웠다. 달팽이집만 한 크기인데 햇빛에 비치니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오늘 하루가 즐겁다. 차를 마시는 시간 또한 그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차가 아니라 동네에서 키운 소박한 차였지만 그는 그 차를 마시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잔의 차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모금에 1000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이 가난한 들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윤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에 물을 줍니다. 푸른 상추잎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나이에 뭘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상추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하고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죠. 인천에 사는 김말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적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일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마트에서 과일 세일을 했다든지, 손자가 전화를 했다든지,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았다든지, 그걸 찾아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은 아주 가끔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창밖에 푸른 하늘을 보는데 돈이 드는가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큰 돈이 필요한가요? 셋째,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작은 기쁨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법,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끝이 없는 소모일 뿐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 당신 곁에서 편안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정약용에게도 벼슬길에 있을 때는 수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인연보다 마음을 나누는 몇 명의 진짜 벗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소수의 사람들과는 세상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자였던 황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디란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런 관계 하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SNS 친구 목록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종 모임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등산 모임, 노래교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감과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임만 남기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미안하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만남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남긴 세 번째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셋째,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당신의 시간을 쓰십시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지루함과 권태감만 낳을 뿐입니다. 신일곱의 나이에 유배를 당했을 때 정약용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겼구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글쓰기였습니다. 벼슬살이에 쫓겨 제대로 쓰지 못했던 글들을 유배지에서 마음껏 썼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탄생했습니다. 둘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의학 공부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의학서를 탐독하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책꽂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작은 의자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좋아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뤄뒀던 일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배워가고 서툴게나마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그때가 진짜 늙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웃게 하십시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체질과 얼굴의 흉터까지도 농담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또 하나 늘었더구나. 이제 박고랑처럼 줄이 선명해졌어. 이런 얼굴로 어찌 임금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기는 유배지라 임금님이 안 계시니 괜찮단 것이지. 이런 유머와 웃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 또한 혹독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도 이 생선은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네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도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웃어도 좋고, 오랜 친구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즐거움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어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냈으며 좋은 법과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길고 험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봅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았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200년 전 한 위대한 학자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조금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단순한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끝까지 즐겁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막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길이 열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와 같은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과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코 삶을 무겁게만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삶의 가장 단순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 전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던 강진의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터득했던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 한 통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진달래가 피었구나.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 분홍빛이 돋아나니 이 늙은이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하게 우려낸 차 한 잔에 시를 읊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예쁜 소라 껍질을 주우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이강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생토록 갖고 싶었던 여유를 얻었네.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얻는 날이면 하루가 그리 기쁠 수가 없다네.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의 세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즐겁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4살의 이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혈당을 잽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걸음수 측정 앱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체크합니다. 점심 후에는 며느리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쓰느라 30분을 훌쩍 보냅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나라 경제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뭔가 계속 신경 쓸 일이 끊임없이 생겨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 신경 쓰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줄어드는 저축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다 큰 자녀의 결혼과 취업 걱정은 물론 손주의 교육비 걱정까지 떠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복잡함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에는 출세와 명예에 목을 맸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오직 승진에만 신경 썼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밤낮 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상한 몸과 무거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심경미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일이 꼬인다.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복잡한 생각은 왜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우선 몸을 해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에도 독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의 끝에는 우울감과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간병사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은 표정도 늘 어둡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반면에 마음이 편한 분들은 90이 넘어도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다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 가벼운 마음이 긴 생명을 준다. 복잡한 생각은 사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할 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고 그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거대한 삶을 지탱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다산의 지혜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즐거움은 결코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큰 집도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늘일까? 날씨가 맑으면 하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며 산책을 나갔고 비가 오면 하늘이 나에게 독서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웠다. 달팽이집만 한 크기인데 햇빛에 비치니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이 작은 것 하나로 오늘 하루가 즐겁다. 차를 마시는 시간 또한 그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차가 아니라 동네에서 키운 소박한 차였지만 그는 그 차를 마시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잔의 차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모금에 1000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이 가난한 들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윤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에 물을 줍니다. 푸른 상추잎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나이에 뭘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상추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하고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죠. 인천에 사는 김말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적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일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마트에서 과일 세일을 했다든지, 손자가 전화를 했다든지,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았다든지, 그걸 찾아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은 아주 가끔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창밖에 푸른 하늘을 보는데 돈이 드는가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큰 돈이 필요한가요? 셋째,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작은 기쁨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즐겁게 사는 법,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끝이 없는 소모일 뿐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 당신 곁에서 편안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정약용에게도 벼슬길에 있을 때는 수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인연보다 마음을 나누는 몇 명의 진짜 벗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소수의 사람들과는 세상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자였던 황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디란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런 관계 하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SNS 친구 목록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종 모임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등산 모임, 노래교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감과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임만 남기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미안하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만남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남긴 세 번째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셋째,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당신의 시간을 쓰십시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지루함과 권태감만 낳을 뿐입니다. 57의 나이에 유배를 당했을 때 정약용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겼구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글쓰기였습니다. 벼슬살이에 쫓겨 제대로 쓰지 못했던 글들을 유배지에서 마음껏 썼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탄생했습니다. 둘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의학 공부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의학서를 탐독하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책꽂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작은 의자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좋아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뤄뒀던 일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배워가고 서툴게나마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그때가 진짜 늙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웃게 하십시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체질과 얼굴의 흉터까지도 농담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또 하나 늘었더구나. 이제 박고랑처럼 줄이 선명해졌어. 이런 얼굴로 어찌 임금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기는 유배지라 임금님이 안 계시니 괜찮단 것이지. 이런 유머와 웃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 또한 혹독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도 이 생선은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네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도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웃어도 좋고 오랜 친구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즐거움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어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고 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냈으며 좋은 법과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길고 험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봅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았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200년 전 한 위대한 학자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조금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단순한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끝까지 즐겁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막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길이 열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와 같은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과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코 삶을 무겁게만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삶의 가장 단순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 전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던 강진의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터득했던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진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 한 통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진달래가 피었구나.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 분홍빛이 돋아나니 이 늙은이의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하게 우려낸 차 한 잔에 시를 읊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예쁜 소라 껍질을 주우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이강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생토록 갖고 싶었던 여유를 얻었네.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얻는 날이면 하루가 그리 기쁠 수가 없다네.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의 세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즐겁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4살의 이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혈당을 잽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걸음수 측정 앱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체크합니다. 점심 후에는 며느리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쓰느라 30분을 훌쩍 보냅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나라 경제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뭔가 계속 신경 쓸 일이 끊임없이 생겨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 신경 쓰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줄어드는 저축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다 큰 자녀의 결혼과 취업 걱정은 물론 손주의 교육비 걱정까지 떠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복잡함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젊은